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던 계획을 대규모 시위로 인해 보류했습니다. 지난 22일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따라 의회는 법안 개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위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시위대 일부는 국회 정문을 침입해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해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르베 출마 가능성을 열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되어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법 개정 시도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국회는 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코위 대통령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임을 앞두고 그의 정치적 유산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루피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6.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의 여지가 4분기에나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결정입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9월에도 금리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며, 3분기는 루피아 환율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루피아는 최근 외국 자본 유입 덕분에 달러 대비 4.52%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경제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9월에 25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75% 이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강한 루피아가 국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엠폭스 바이러스의 변종이 확인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올해 첫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태국에서도 처음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33세 남성이 엠폭스에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2022년 이후 10번째 사례로, 환자는 발열과 발진 등 전형적인 엠폭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바이러스의 변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유럽 출신 60대 남성이 엠폭스 변종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태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번 변종은 기존의 E형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 변종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며 각국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필리핀 보건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임스 마라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라보어 당선인은 양국이 한몸의 형제라며 국방, 교육,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프라보어 당선인은 인도네시아 전통인 타협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는 뉴기니 섬을 공유하며 긴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의 총기와 마약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보안 협정을 체결했으며 공동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보어 당선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KTR 인도네시아를 개소하며 현지에서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시험인증과 인허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KTR 인도네시아는 전기전자, 식품, 화장품, 철강,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인도네시아 강제인증 및 할랄 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최근 시행된 인도네시아 수입 쿼터제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을 돕게 됩니다. 이에 통관 지연 문제와 현지 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KTR은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와의 협약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SNI 인증을 위한 시험 일부를 KTR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TR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도 유럽 인증 등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이버 보안 및 온실가스 검증 등 미래 사업 관련 서비스 확대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땅그랑 BSD에 위치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대인도네시아 교민 배드민턴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4명의 선수로 구성된 36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교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종희 협회장은 교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교민 대회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남녀 선수들이 각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에 불행히 세상을 떠난 고 김형권 부회장을 향한 추모사와 추모 영상이 상영되어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시상식과 경품 추첨 이벤트가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으며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교민들의 화합과 건강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